저는 올해 54입니다. 어머니를 제가 직접 모신 지 벌써 6년이 넘었어요. 형제는 셋인데 막내인 저만 혼자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 오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전화 한 번도 잘 안 했고, 둘째는 결혼하고 나선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병원 갈 때도 명절에도 늘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를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둘째가 먼저 말하더군요. 형평성 있게 나누자. 법대로 하자.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지난 6년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6년간 어머님을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형제들의 태도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갈등의 시작은 재산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골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죠. 부모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 마음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은 법대로 나누자는 말만 돌아올 때 서운함을 넘어서 허탈함이 밀려오고 지난 수년이 지워지는 기분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 정작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동안의 내 노력이 가볍게 취급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형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2021년 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형제 간 갈등 경험자 중 65.2%가 갈등의 원인은 정서적 소외나 무관심이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리적인 분담보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재산 분배는 형식일 뿐 그 안에는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돈을 둘러싼 갈등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눌러온 오랜 시간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사자가 느꼈던 서운함은 금액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컸다는 거죠. 오랜 시간 부모를 돌보는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형제가 법대로 하자며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관계가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 갈등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 병간호, 병원비, 용돈, 명절 준비처럼 자잘하지만 반복되는 일들을 도맡아 한 사람은 그 수고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에 지칩니다. 반면 멀찍이 떨어져 있던 형제는 그 과정을 보지 못했기에 그냥 내가 하게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상처는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널 더 믿는 거 아니냐 식의 말은 그간의 헌신을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돌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돌보는 가족의 68.3%가 돌봄의 책임이 형제 중 일부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느꼈고 그중 42.7%는 이로 인해 실제로 갈등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돌봄의 부담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다른 형제는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재산 문제를 계산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돌본 사람은 끝까지 나만 희생하는 건가 하는 깊은 피로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재산 분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쌓여온 감정이 터지는 마지막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형제는 가족보다 더 먼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밀려오는 순간일수록 내 자신부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억울하고 허무한 감정을 억지로 참으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인식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게 서운하고 힘든 일이구나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울함을 말로 꺼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에게 감정을 전달할 때 싸우자는 방식이 아니라 알려주자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실려버리는 상황이지만 차라리 편지나 문자처럼 시간을 두고 전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엄마 곁에 있으면서 여러 감정을 겪었어.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나는 이게 참 외로웠다. 이런 식의 표현은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3년 가족소통 보고서에서도 가족 간 갈등 상황에서 직접 대면보다는 간접적 서면 소통이 상대의 반발을 줄이고 공감받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형제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역할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는 방식입니다. 형제가 몰라줘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마음을 내 안에서 인정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상처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를 돌본 기록을 조용히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 영수증, 방문 기록, 간호일지 같은 작은 흔적들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이 아닌 사실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다 써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 간 갈등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될 수 있고 그때마다 내 감정이 바닥난 상태라면 나는 다시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한 호흡을 짧게라도 가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구조가 고단한 거다. 그렇게 말하며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 싸움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제는 많지만 부모 곁에 남는 건 결국 단 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일 때 억울하고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기보다는 내가 걸어온 시간만큼은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형제가 몰라줘도 내가 했던 마음은 나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 그걸 잃으면 상처는 훨씬 깊어집니다. 또한 이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뜻을 미리 정리해 두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재산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마지막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오해나 갈등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때로는 말로, 때로는 문서로 정리해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유언이나 신탁처럼 생전에 해둘 수 있는 정리는 남은 가족을 위한 또 하나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상담소 이야기에서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자식과 멀어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마음.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드리는 곳, 여기는 우리 둘만의 상담소입니다.